네,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주식설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설전에서는요,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이 담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상담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상세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또 전문가님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한결선 전문가님입니다. 자,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하나씩 체크하고 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의 썰전입니다. 주식 투자 100전 100승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썰전 이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025년까지 2년 유예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시장에서 출렁출렁하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자세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시작이 너무 추워서 저는 이한치한의 느낌으로 오늘 혹한기 이 시간에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100전 100승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이 있다고요? 예, 뭐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이긴 한데 지금 뭐 다른 쪽에서 들려오기로는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 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돌아갔다는 네. 얘기도 있고, 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또 한파와 함께 지금 굉장히 차갑죠. 하다 보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문의 중에 하나가 시장이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이 하락장, 약세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이제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혁명이라 해가지고 새롭게 뭐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떤 준비 없이 또 기초적인 지식 없이 시장을 뛰어들다 보니까 상승장에선 누구나 수익을 냈지만 하락장, 약세장에서 대응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지금 뭐 지인분들 얘기 들어오면 뭐 마이너스 한 20~30% 정도면 뭐 굉장히 양호하다. 심지어 마이너스 50%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옮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5가지만 반드시 알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 지킬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께서 절대로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온다는 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서두 부분이 좀 굉장히 길었는데요. 간략하게 순서대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원칙. 사실 이게 지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알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하나씩 좀 진행을 좀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시장에 맞서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이라는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시장 흐름을 안 봐요. 오로지 내 종목, 내가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고 이 종목이 갔냐 안 갔냐, 이것만 따지는데,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시장의 투자 심리, 또 지수가 무너지면서 종목들도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단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전체적인 종목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걸 한번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에 맞서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금리 부분이죠. 이제 금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점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부터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진행되는 내용들이 보면서 우리가 저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던 부분들. 위에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언제부터 하락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는 부분들에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건데 언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냐. 이제 그때가 아마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시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회가 될 텐데 아직은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시장의 이런 흐름인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유 전략, 쉽게 말하면 바이 앤 홀딩이라고 하죠. 들고 있으면 다 수익이 나요. 근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게 돼 있죠. 다 손실 보게 돼 있죠. 다 묶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항상 우리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올바른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 사이클, 자산 가격의 어떤 사이클, 가장 기초적인 경제 이론이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잠깐 보면요. 여기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다시 축소가 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가 반복이 되는 이런 흐름들인데 처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주식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사료값도 많이 올랐죠. 밀가루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모든 원자재고 하다못해 석유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요즘 식당들뿐만 아니고 제조업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소위 얘기해서 안전자산, 현금이나 귀금속 쪽의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소위 얘기해서 채권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짧으면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길면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을 오래 들고 가고 뭐든지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클을 보고 경기가 안 좋고 다들 힘들다고 할 때 투자를 해요. 바닥에서 사놓고 1, 2년 기다리도 어느 정도 상당히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때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논리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2022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그랬고 그다음에 2008년도, 9년도에 그랬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맞서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와 매도 포인트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와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제 잘못됐네요. 매수와 매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섣불리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우리가 일정 부분들을 항상 팔아주고 가는 이런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이 약세장,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주위 분들 보다 보면 물론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는 건 좋지요. 예, 좋긴 한데 자 우리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많이 알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임직원도 아니고 그 회사 종목의 직원이 아닙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 혹은 그 회사의 어떤 내가 자식같이 키워온 뭐 10년, 20년 그렇게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한 종목을 딱 사면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내가 10년 들고 가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걸 했는데 손해를 봤기 때문에 못 팔고 이거를 5년, 6년 들고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투자를 말할 때 또 투자의 어떤 기회 비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정작 우리는 현금, 예수금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기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이제 투자는 냉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이성적인 투자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시장의 변수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새로운 변수, 악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게만 보다 보니까 이게 나쁜지 좋은지 이걸 안 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종목에 대한 결혼 혹은 집착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크고요. 예, 시장은 크고 종목은 많습니다. 물론 내가 10년, 20년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그럴 필요가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 시장은 넓고 종목은 많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결국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들의 어떤 심리들의 수익의 한 70%, 80%가 결국은 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쉽게 말해서 주식은 쌀 때 사야겠죠. 그리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쌀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상 못 사고 많이 올랐을 때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항상 저는 이제 청개구리 심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역발상적인 투자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싸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가격은 싸게 돼 있죠. 비싸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되는 거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제 거품이 꼈다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 뛰어들었다가 최근에 가격 하락이 나오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항상 꼭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가 항상 바닥을 준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 개인 투자가들과 이 기관 투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영 시스템,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증권사 출신이긴 하지만 대부분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고, 짜고 그다음에 매수하는 포지션, 그다음에 그 담당 인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매도하는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수익이 많이 나거나 일정 부분 손실이 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지키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전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샀는데 팔아야 되는데 너무 좋게만 보다 보니까 왜 팔아야 되는지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매수했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는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손절매 원칙 반드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 시장이나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장기 투자가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장기 투자냐 이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랑 또 이렇게 이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지인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이게 좀 달라요. 소위 얘기해서 증권사에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요. 짧으면 4, 5년이고요. 길면 10년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저를 아시는 지인분들, 또 일부 저도 이제 그 우리 회원방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되물어요, 제가. 장기 투자는 몇 년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길어야 1, 2년을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5년에서 10년.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10년이나 들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여유 자금, 내가 이거 없어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자금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사이클.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요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놓고 나서 6개월, 1년 기다립니다. 아, 몇 개월, 한두 달에 올라오겠지. 그렇진 않아요. 한두 달이 아니고요. 1년 반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무수한 많은 시간들을 내가 손실, 마이너스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반대로 됐죠. 반대로.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아, 어디 가서 무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엿먹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손절 리스크, 손절을 반드시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이게 복구가 되면 다행이지만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 그 많은 스트레스와 새로운 기회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매를 반드시 지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의 손절매와 가격의 손절매가 있습니다. 시간의 손절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은행 예금 금리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금리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일부 저축은행 뭐 7%, 8%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넣어놓고 내버려둬도 1년에 7, 8% 벌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했는데 마이너스 10%, 20% 났어. 근데 뭐 그 정도는 견디겠지만 30% 넘어갈 경우 이거를 내가 계속 들고 갈 거냐 말 거냐죠. 오히려 내가 예금 금리에 넣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나는 총알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게 시간의 손절매입니다. 말 그대로 목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돼요. 혹은 실수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예금보다도 못한 결과들. 차라리 어떤 분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금 금리보다 못하는 거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원금을 까먹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원금 까먹는 대부분의 분들 공통된 특징은요. 모든 투자에 100% 성공은 없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또 예상과 달리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일부 전진을 위해서 이복 후퇴할 때도 있죠. 후퇴를 안 해요.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의 손절매입니다. 말 그대로 내 원금이 이 정도가 있는데 50% 손실을 봤어요. 자, 이거 복구를 한다고 쳐요. 몇 프로 수익이 내야 됩니까? 투자 평가금의 100% 수익을 나야 내가 소위 얘기해서 원금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0%. 50% 까먹 경우 쉽지 않죠. 그럼 내가 20% 정도 까먹었다. 이거를 내가 복구하려면 대략 한 25에서 한 28% 정도만 벌면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100% 수익을 내겠다. 내야 된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정말로 운 좋아서 또 우리가 모르는 재료, 예상치 못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빵 하고 뛰는 그런 종목을 내가 잡아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 100% 더블 이상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가격의 손절매라는 거는 내가 이걸 까먹었을 때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가이드라인에서 지켜주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자기만의 매매 신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수익과 직결된 거의 7, 80%가 심리라고 얘기했죠. 심리. 자, 투자를 하는 모든 경제의 근본적인 행동 원리가 뭡니까? 이기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얻기 위해 하다 보면 우리는 탐욕이 발생하게 됩니다. 탐욕.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기를 원하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출렁거리고 악재가 나오면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공포감이 앞서게 됩니다. 이 탐욕과 공포.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흔히들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친 욕심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겠죠. 예, 예상치 못한 변수, 실수, 또 내 예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말 그대로 후퇴를 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내가 이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절제력이 필요한데 이 순간이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심리가 막 흔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어떤 신호, 기계적인 차트를 보든 아니면 어떤 보조지표를 보든 자기만의 매매 신호를 가지고 만들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내동매매나 투매,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투매라고 하죠. 2020년 3월인가요? 코로나 발생됐을 때, 뭐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불과 한 2년 전, 2년 반 전인가요? 그때 하한가 종목이 저도 한 100개 넘은 걸 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경우 발생했던 걸 봤었고요. 그다음에 97년도 우리 IMF 사태 터지고 나서 거의 800개 종목 중에 하한가 종목이 600개. 네, 그것도 이제 저 지켜본 적이 있는데 팬데믹 때도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 세계가 공포감에 휘잡혀 있을 때 시장은 투매가 발생이 됐죠. 물론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경제활동 위축이 됩니다. 안 좋게 돼요. 뭐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하한가가 연달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투매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지 이 매수와 매도 신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매수, 매도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 아닌 기준점,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저도 이제 아는 방법들이 한 6, 70가지 정도 매매 방법이 있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법이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거 목표 수익률. 내가 10% 목표를 했으면 10% 먹고 나오면 돼요. 근데 10% 먹고 나서 욕심이 또 앞서죠. 10%만 먹고 나와? 내가 30%까지 할게. 30% 달성을 딱 되면 야, 잘하면은 이거 7, 80% 가겠는데 이러면서 안 팝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거 팔 걸.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내가 이걸 샀을 때 내가 이거 한 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한 달 안에 그건 종료가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만약에 한 달 내에 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게 3개월, 4개월, 그러다 1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다 모든 게 엉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 예로 이제 그랜베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이제 1963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 뭐 내용이 되게 깊어요. 근데 이제 간단한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제 1920년에서 1960년까지 이 다우지수의 어떤 평균, 소위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기본적인 거를 법칙이라고 하죠. 예, 나름대로 원리를 만들어서 책을 내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 살펴보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원칙 간단합니다. 예, 잠깐 앞서서 보면은 매수 신호는 말이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금방 쉽게 이해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진입을 했을 때 뚫고 올라가는 경우
이평선을 이탈했다 회복하는 경우 쭉쭉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그래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랜벨의 법칙에서는 여기서 200일선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뭐 60일선이나 뭐 때로는 21선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말 그대로 200일선을 주가가 돌파했을 때 매수 시점이고요.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그걸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 시점. 그리고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의 매수 시점.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락장에서 얘기죠. 과도하게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200일선을 근접하게 올라갈 때 매수 시점. 이런 매수 시점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고요. 말 그대로 매도 시점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도 시점은 이 그대로 반대입니다. 요즘같이 하락장, 어려운 장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판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난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내가 이땐 사고 이거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팔겠다라는 이런 기준점,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인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할 게 되게 많아요. 뭐 일반 사업을 떠나가지고 우리 마트를 한번 가봅시다. 마트에 가서 진열대를 보면은 제일 앞에 뭐를 갖다 놓겠습니까? 일단 그 마트에서 어떤 기획 상품, 지금 당장 팔고자 하는 상품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열대도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갖다 놓고 일단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까운 데에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고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저 멀리 갖다 놓습니다. 왜? 잘 팔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처럼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트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나가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받고 관심을 받고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데 그런 주도주를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하고 발굴을 하고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외된 종목들을 해봤자 말 그대로 비용은 많이 나가고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시간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움직이는 주가를 내가 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투자 금액이 1억이 있는데 한 종목에 8천만 원, 9천만 원 사면 그게 2, 3% 움직일 때마다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가 뭐 하루에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인데 내년도 대략적인 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시장 전망이나 뭐 내년 흐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금리 인상이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 인상 마무리되는 시점이 시장의 어떤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본격적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라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지금까지 우리 백전백승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고 이거를 행동,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절대 내가 주식시장에서 손실 보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잃어버렸던 거 다시 원금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5가지 또 방법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시장에서 맞서지 말자. 두 번째, 한 종목만 노려보지 말자. 세 번째로는 손절매 반드시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투자는 사업이고 자신만의 신호를 또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그리고 방송 끝나고 원래 무료 방송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그 시장이 많이 좀 힘들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받고 또 연초에 이제 세스 2023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어떤 신기술 분야 몇 가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주도 섹터의 테마, 또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사이트 입장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종목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힌트 드릴 거예요. 맞추신 분들 저희가 상품 쿠폰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 예정입니다.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전략 종목의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오늘 장의 썰전 정리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설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10만 5천 원에 비중은 5%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봐주시고 실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한때 뭐 작년이죠. 2021년도에 시장을 주춤잡았던 우리가 그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 말들이 되게 많죠. 이제 IRA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자국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이 배터리 쪽, 소재 쪽에서는 이제 지원금을 주지 않는 이 법안이 이제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이제 한국산 배터리들이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한국산 K 배터리들 굉장히 뭐 잘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좀 그때부터 주가가 좀 주춤거리고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주봉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중간에 뭐 무상 증자도 하고 유상 증자도 좀 진행을 하면서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상 보면은 과거 2022년도에 뭐 한때 2만 원 하던 주가가 한때 뭐 14만 원, 15만 원 갔던 전성기를 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IRA 시행에 따르는 어떤 보조금 지급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배제됨에 따라서 좀 어려웠던 이제 그런 부분들. 실적은 나쁘진 않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대신 이제 문제는 내년도 실적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하고 있는 이런 양극재들, 전해질 쪽 이런 소재들이 채택이 되는 자동차들의 어떤 그 호조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걸 지원금이 배제가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 판매량 감소 우려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그 질문에 매수 단가가 10만 5천 원입니다. 뭐 큰 손실은 아니죠. 지금 대신 이제 비중이 50%입니다. 너무 많이 하셨네요. 일단 비중이 50%면 뭐 여타 종목들 뭐 최소한 두세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50%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 해결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을 20-30% 좀 줄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중장기면 들고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고 일단 비중 축소 내지 일단 주가의 추가 하락 시 좀 매도 관점. 일단 9만 원은 지켜줘야 됩니다. 9만 원 이탈 시에는 마냥 들고 가는 건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악재들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게 큰 골자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추첨 통해 저희가 커피 쿠폰도 저희가 드릴 예정이거든요. 샵 3772번으로 바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슈팅 스탁 주신 썰전. 자, 오늘 한결성 전문가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들어갈 거는 전략 AS, 전략 종목 AS 시간인데요. 하나씩 그 전략에 대한 종목들 AS를 한번 봐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보로노이라는 종목 32,25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여파 때문에 와 9%나 빠졌어요, 전문가님. 예. 어제 그 장대 양복 어디 간 겁니까? 글쎄, 라고 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상당히 이제 기세가 좋았었는데 네. 오늘 뭐 시장 악재도 있었고요. 아까 앞전에서 잠깐 뭐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금투세 유행 그 법안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사실 이게 뭐 2년간 유예될 것이라고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될지 안 될지가 지금 좀 굉장히 불확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지 않나. 어쨌든 유예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 다음 주 그 수요일까지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10억 이상 대주주의 양도세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일부 코스닥 혹은 일부 중소형 종목들에 좀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어제 유예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꼭 보로노이뿐만 아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지만은 그 물량도 많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좀 해두시고 오늘 하락한 분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잘 나가다가 34,000원 좀 올라서는가 싶더니 다시 또 밀려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렇다고 오늘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다는 점, 또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물량이 좀 나와서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21선 우리가 이제 추세 흐름상에서는 아직은 여전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매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면은 오늘 뭐 하루하루 너무 주가에 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좀 좋지 않고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3만 원 언더권에서는 또 지금까지 이 종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 안 들고 계신 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제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기도 수출했던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가시화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다만 시장 심리와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생각만큼 잘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면 또 새로운 또 매수 기회를 줄 가능성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매수기의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로노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ES 종목은 A스토리인데요. 12월 19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보다 아주 살짝은 떨어지긴 했지만 프로그램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들에서 기관이 꾸준히 사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은 콘텐츠주의 시간인가? 예. 맞나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재료도 많고, 네. 뭐 일례로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흥행 유행을 맞습니다. 하듯이 이런 K한류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주가가 또 의외로 못 가는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하고 종목하고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목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수급도는 다 좋은데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기술적인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11월 달에 뭐 2만 원대에서 지금 야금야금 작은 파동을 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저도 좀 일말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요 28,000원을 좀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못 가는 거는 뭐 얼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게 밀린 게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밀린 거냐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때문에 밀린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구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연초 되면 또 이제 중국에서의 또 한국산 드라마들이 방영 예정들이 좀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됐고 또 제작 새롭게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들이 어떤 제작 드라마 투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을 본다면 꼭 A 스토리뿐만 아니고요. 국내 이제 3대 드라마 그 제작사들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그다음에 펜앤터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파동에 좀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잔파동에는 좀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A스토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맥락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1일에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같은 맥락으로 좀 느낌이 좀 오네요. 아바타2가 흥행하면서 AI 챗봇 관련주들이 수혜를 얻는데 신기한 게 마인즈랩,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모두 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서도 이런 시장 여파를 잘 이겨냈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그 대장주라고 봐도 되나요? 대장주라기 보기보다는요,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타 종목들이 사실은 코난 테크놀로지보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후발주자로 좀 뒤따라가는 양상.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연말인 것도 있고 코스닥 지수가 뭐 700포인트 이탈하면서 좀 심리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일정 부분 뭐 기간 수급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거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2만 원대에서 얼추 한 2달, 석 달 정도 지금 뭐 맴 돌다가 이제서야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타 종목들, 뭐 솔트웍스나 뭐 그 다른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한 30에서 한 40% 상승했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한 20에서 30%까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향후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시기라면 뭐 이 종목 자체를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지금 워낙 좀 좋지를 못합니다. 뭐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쪽 이슈가 터지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는 이게 지금 종종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빠지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한국 항공우주와 FA50에 채택되는 이런 그 FMS 시스템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심리가 안정이 될 때 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발주자로 좀 아우가 이제는 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저희가 에이스 정리 도와드렸고요. 더 깊은 대화, 더 다양한 정보들 확인하고 싶다면 10377 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이번에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떤 종목으로 상한가를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다 맥락을 보면은 다 잘 가고 있고요. 콘텐츠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뭐 제가 소개를 하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회사가 좋고 종목이 좋다기보다는 아까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시장하고 좀 연관된 이제 그런 측면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일부 쇼핑몰이나 이제 명동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이제 그 한남역 때문에 뭐 외국인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요즘 날씨가 춥지만은 외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 요거를 좀 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꼭 이쪽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들 또 이제 이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얼추 이제 많이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행객들 자유의 조치가 이미 풀어졌죠. 10월 달에. 근데 중국도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들이 변화 가능성들이 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산다고 하죠. 항상 지금은 춥지만 이제 따뜻한 봄날이 또 올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쎄요, 중국의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1분기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단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워낙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운영 자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증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난 주식수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급 물량, 요 부담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시장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술적인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워낙 좀 많이 힘들었죠. 힘들다가 뭐 주가 흐름이 14,000~15,000원대에서 뭐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때 하락은 단순하게 뭐 시장적인 하락보다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죠. 회사의 운영 자금이 많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떨어져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 유상 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돼 있는 부분. 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또 메리트가 발생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유상 증자 발표 전 가격대까지 일단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않았냐. 최악의 시기를 극복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지금 많이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또 유상증자 2700만 주의 물량 부담이 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늘길 규제 완화 가능성. 또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냥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한길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밤에요 전문가님 이거 방송 끝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무래도 연말이고요. 시장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초 장세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내년 또 1월 둘째 주에 이제 세스 2023이 또 개최가 될 텐데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신기술이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목할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오셔와가지고 또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종목 소스를 또 얻어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살이 되고 또 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재료로서 또 오늘 좋은 기회를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년의 주도 섹터 테마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9시에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입장해 주세요. 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만약에 이 정말 네 글자의 종목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맞춰주시면 상품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